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디 가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어디 가지라는 코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신도시, 택지지구, 뉴타운 이런 동네들을 소개해 오다가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못 정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주엔 어디 가지? 하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으로서 다양한 곳들을 소개해 드리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은 서해안 쪽의 전라북도 최북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운 대도시로는 전주와 대전 정도가 있겠네요. 2월 첫째 주 주말에 날씨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좀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산이 되게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1박 2일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아직 겨울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한적한 맛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군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다크 투어리즘일 거예요. 다크 투어리즘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훈을 얻는 여행,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그러면 어떤 비극적 사건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일제시대 때의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가 호남평야와 진안고원, 그리고 호남평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평야와 고원이 한 도안에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엄청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군산은 평야 지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제시대 전부터 군산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군산 일대에서 나오는 질 좋은 쌀들을 일본이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건물들과 부두를 짓고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뜬다리 부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뜬다리 부두는 이제 서해 이제 큰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배가 접안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두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두를 통해서 쌀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세관입니다. 군산세관본부, 군산세관청사랑도 붙어 있는데요. 군산세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선은행, 18은행 군산지점, 지금 이제 근대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죠. 이런 건물들을 보시면서 일본이 지은 서양식 건물로 우리나라가 평소에 짓는 전형적인 모습의 건물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느끼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절들이 있지만 군산에 가면은 동국사라는 일본식 사찰이 있고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가옥인 히로스 가옥, 신흥동에 있는 히로스 가옥 정도가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잔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영화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온 이제 초원 사진관 있죠.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지금은 거의 길에서 볼 수 없는 티코 차량을 볼 수 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네요. 사진관 건너편에 위치한 북곡집 역시도 꽤 유명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은 경암동 철길 마을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은 실제로 철길이 놓여져 있는데요. 철길 양옆에는 상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진짜로 기차가 다녀서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 기차 운행이 중단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 철길 마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 프로를 보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이제 세계 테마 여행을 보시면 동남아 일대에서 좀 있을 법한 그런 마을 모습이 군산 경암동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드릴 점이라면은 과거에 섬에서 육지의 일부가 된 고군산군도가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이제 신시도, 아미도 이쪽을 이제 새만금 방조제로 연결하면서 이제 섬과 섬 사이도 다리를 놨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를 타고 가야 돼서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어진 지도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섬 전형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쉽긴 한데요. 그런 모습이 더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먹거리를 알려드리면요. 먹거리는 단팥빵이 있습니다. 단팥빵이, 이게 왜 단팥빵이 유명해졌냐면은 원래 군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쌀이 유명하다고. 이게 밀이 아니라 원래 쌀로 만든 빵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빵집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산하면은 이제 먹는 걸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짬뽕이죠. 짬뽕도 이제 이유를 알고 나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짬뽕이 이제 군산에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화교가 거주한 역사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짬뽕집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거주한 역사가 꽤 오래된 곳입니다. 숙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신다면은 둘 다 괜찮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북도, 이 동해안 일대의 도시들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제 길이 좋아져서 다 당일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이러던데요. 그리고 군산 자체가 이렇게 여행지로 유명해진 지 오래 안 돼서 숙박업소들이 비교적 좀 늦게 지어져서 깔끔한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부쩍 늘어난 게스트하우스들도 있고요. 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가면은 실제 흔적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일 것 같고요.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부모님의 체력이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산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고군산군도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 이제 평지에 볼거리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동네에 다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산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평지에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군산이 가진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인끼리 가도 아주 좋습니다. 음식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카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커플 여행으로도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나홀로 여행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혼자 숙박하는 거에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이라면은 글로만 역사를 공부한 게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현장 학습한다고 생각하셔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군산은 이제 서울에서 간다면은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면은 2시간 40분 정도면은 간단하게 갈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기차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무궁화는 ITX 새마을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 루트 자체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버스보다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기차로도 빠르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호남선 KTX 익산역에서 환승을 해서 군산역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단점이라면 군산역이 군산 시내에 위치하지 않고 좀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시내 한복판으로 이동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다는 점인데요. 반면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군산군도를 가실 분이라면은 거리도 길고 약간 좀 버스 타고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군산군도 가는 버스가 2층 버스라서 좀 이렇게 명물이 되긴 했어도 시내에서 이용할 때는 환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시간표 맞춰서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아직도 솔직히 편하진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디 가지 첫 번째 순서로 군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밖에 영상이 안 나와서 좀 와닿는 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와닿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이나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꼭 가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가려고 하는데 영상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준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에 어디 가지 코너는 영상 없이 제가 설명하는 걸로만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의견도 한번 반영해서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행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